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HTML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블록이라는 속성의 성격과 인라인이라는 속성의 성격이 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CSS의 적용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HTML에도 많은 코딩하는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알아둘 게 블록 요소에 대해서 알아두려고 하는데요. 블록 요소의 특징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며 제가 코딩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테트리스 블록처럼 층층이 쌓여가는 특징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한번 제가 코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지. 자, 우선 블록 요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div라는 요소인데요. div 요소를 한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div 요소에다가 제가 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현재는 좀 굵은 선이 나왔는데 제 높이를 좀 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높이를 3개를 준 블록 요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div라고 했죠. 이 요소를 보니까 밑으로 계속 떨어지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CSS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CSS를 설명할 때 아마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한번 말을 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무슨 특징이냐면 블록 요소 안에 블록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요소들 중에서 예를 들어 또 div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제가 처음에 HTML 설명할 때 하나 요소의 시작과 끝은 div 어떤 명령어를 주고 슬래시에서 닫힌다고 했죠. 이 닫히는 안쪽에 보통 코딩을 하게 돼요. 텍스트를 쓴다던가 원하는 요소를 넣은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특정한 요소들을 그 중에 넣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넣을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이 블록 요소라 하는 현재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 단어들이 하나 블록 요소들을 제가 칭한 거거든요. 이 왼쪽에 아까 보였던 그 블록 요소들은 전부 다 안에다가 블록 요소를 다시 한번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div라는 요소가 있으면 그 안에 다시 div 요소를 넣을 수가 있고 계속 안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전부 다 지금 제가 작성한 게 블록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 전부 다 블록 요소 안에 블록 요소를 넣을 수 있고 블록 요소 안에 블록 요소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규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블록이라는 성격의 요소와 인라인이라는 성격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블록 요소 안에는 또 인라인 요소라는 걸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블록 요소가 div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div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링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스팬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img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 요소 안에 여러 가지의 인라인 요소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각각의 요소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우선은 전반적인 이 HTML 요소들에 대한 성격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일부 블록 요소는 블록 요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예제로 어드레스와 H1부터 H6까지 그리고 P 요소 등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전부 다 블록 요소예요. 근데 이 블록 요소가 안에는 블록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블록 요소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div를 넣는다던가 또는 테이블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H1 또는 어드레스 그리고 P 요소
패러그래프 문단을 의미하는 P요소,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안에 블록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하시게 되면 이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웹표준 문법에 관련된 거니까 이 규칙은 꼭 지키시면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얘네들 안에는 블록 요소를 넣을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격이 뭐가 있냐면 블록 요소는 가로 사이즈가 100%예요. 자, 이걸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자, 대표적인 블록 요소인 제가 div 요소를 넣고요. 그리고 선을 한번 접을게요. 그리고 높이만 한번 줍니다. 이게 높이라는 의미거든요. 우선 CSS를 아직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치는 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 이 선을 준다는 의미예요. 선만 주고 그 높이만 줬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전혀 가로 사이즈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브라우저에 보이시는 양쪽 끝 사이가 꽉 차게 되죠. 이런 것들은 현재 블록 요소가 가로 사이즈가 100% 상태로 꽉 차게 된 브라우저 크기만큼 꽉 차게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인 즉슨 가로 사이즈가 100%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가로 세로 사이즈가 적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CSS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 가로 사이즈를 의미하는 위드스가 있어요. 여기다가 가로 사이즈를 넣겠습니다. 100픽셀 정도의 가로 사이즈를 넣고요. 높이를 10픽셀 정도, 좀 더 많이 줘볼게요. 한 50픽셀 정도의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사이즈가 모두 적용이 됐죠. 이 블록 요소들을, 현재 왼쪽에 보이시는 모든 블록 요소들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CSS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보실 거는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 모든 방향에 적용 가능하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이 div 안에 제가 텍스트를 좀 써보겠습니다. 많은 텍스트 양을 쓰고요. 우선 그냥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제가 띄어쓰기 좀 해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글씨와 선이 딱 달라붙게 되죠. 이것만 한번 보시고 보도록 하죠. 어떻게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줘보도록 하십니다. 우선 안쪽 여백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40픽셀이라는 안쪽 여백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 여백이 위, 왼쪽, 오른쪽, 아래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블록 요소는 안쪽 여백 또는 바깥쪽 여백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바깥쪽 여백 한번 넣어볼게요. 전부 다 바깥쪽 여백은 밖에서 밀기 때문에 선 안쪽과 선 바깥쪽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선 안쪽에 들어가는지 바깥쪽에 들어가는지를 구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블록 요소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에는 인라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인라인 요소에는 꽤 많은 양들의 요소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면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특이점은 그 인라인 요소의 성격을 가진 요소들은 한 줄로 선처럼 나열이 돼요. 그 말인즉슨 한번 제가 작성을 좀 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스팬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스팬 요소가 있고 제가 글을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아까 블록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록 요소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1, 2, 3, 1, 2, 3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높이를 우선 좀 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블록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밑으로 이렇게 막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코드 밑으로 쓰고 옆으로 쓰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선은 코드를 계속 써 보니까 옆으로 쌓인다는 거죠. 이게 선처럼 한 줄로 나열된다라는 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라인 요소가. 자, 지금 이런 걸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이런 성격을 잘 아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라인 요소로 뭔가 코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자꾸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로 본인은 강제적으로 내리려고만 하는 거죠. 또는 얘가 원래 옆으로 돼 있는데 그런 성격인지 모르고 강제로 플로 레프트라는 강제로 옆으로 주는 이런 것들을 쓴다던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이런 것들을 쓴다던가 아니면 인라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또 인라인 요소로 다시 만든다던가 이런 좀 낭비적인 코드들이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성격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게 되면 나중에 마크업 하실 때 코딩이라고 하죠. 코딩 하실 때 그 코드의 양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안쪽 여백, 아까 했었던 선의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은 좌우측만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측만 적용이 되는지. 자, 우선 선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제 다른 선을 주고 자, 안쪽 여백을 의미하는 애들과 바깥쪽 여백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을 줬지만 위아래로 엄청나게 겹쳐지죠? 전혀 좌우측만 반응이 있지 위아래로는 전혀 어떠한 UI에 대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위에도 한번 블록 요소에다가 아까처럼 패딩과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에 대한 안쪽 여백과 바깥쪽 여백에 대한 코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아직 CSS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블록 요소를 보시게 되면 안쪽 여백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 바깥쪽 여백도 위아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서로 간격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인라인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좌우측만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세로 사이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라인 요소는. 자, 한번 볼까요? 우선 빼고요. 자, 가로, 한번 세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좀 얇기 때문에 얘도 한번 가로, 세로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우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물론 보셨겠지만 지금은 안 되는 어떤 게 되고 안 되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를 같이 넣어볼게요. 글씨 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보시게 되면 가로 세로를 분명히 넣었는데 인라인 요소는 가로 세로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블록 요소는 가로 세로가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일부 요소들은 적용 가능한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요소 또는 폼 요소들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외 요소들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풋 요소 한번 볼까요? 인풋 요소. 네, 인풋 요소들 중에서도 타입의 속성에 따라서 얘가 속성이라고 했죠. 이 속성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 사이즈가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인풋 요소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저는 자세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CSS 하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인풋 요소인데 가로 세로 적용이 돼 있죠. 자, 그 전에 적용이 안 된 걸 한번 볼까요?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이게 적용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적용이 된 거는 좀 원하는 사이즈대로 표현이 됐지만 적용이 되지 않은 거는 원래 이게 원래 사이즈예요.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이게 위드스 헤이트인 가로 세로 값을 적용한 거고요. 인라인 요소처럼 옆으로 쌓이긴 하는데 얘는 가로 세로 값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풋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 이미지 같은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라인 요소들은 가로 세로 또는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인라인 요소 안에는 인라인 요소만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팬의 대표적인데 스팬이라는 요소 있는데 스팬 요소 안에 뭐 EM 요소라든지 또는 스트롱이라든지 또는 링크 A 요소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인라인 요소는 인라인 요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인 즉슨 인라인 요소 안에는 블록 요소를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링크를 건다고 할게요. 자, 링크를 걸었어요. 링크 안에는 블록 요소가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테이블 같은 이런 요소들, 이런 거, P 같은 이런 요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 안에는 인라인 요소들만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에도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또는 스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인라인 요소의 종류와 제가 블록 요소의 종류는 좌측에 제가 전부 다 기입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라인 요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부모의 가로폭보다 현재의 가로폭이 길면 다음 줄로 넘어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블록 요소 안에 인라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블록 요소에다가 제가 우선 크기를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100픽셀짜리를 만들고 거기다 선, 검은색, 빨간색 선을 한번 주었습니다. 여기 안에 한번 인라인 요소들을 쭉 넣어 볼게요. 자,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인 몇 가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에리어, 자, 이미지. 이미지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액박이 뜨거든요. 이렇게 넣어 보고요. 셀렉트 박스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도 넣어 볼까요? 자, 이게 몇 가지를 넣어 봤습니다. 자, 이게 밑으로 계속 떨어지죠? 왜냐면 부모의 가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 요소가 가로가 협소하게 되면 그 이상 가지 못하고 그 밑으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라인 요소의 특징이죠. 제가 지금 아직 모든 요소를 다 아시지 못하고 그리고 CSS조차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왜 잘 모르는데 이런 걸 설명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코딩하기 전에 이런 블록의 성격의 요소와 인라인 성격의 요소를 아시게 된다면 앞으로 코딩하실 때 이게 블록 요소니까 안에는 블록 요소들 전부 다 인라인 요소 전부 다 들어가겠구나. 또는 내가 H 요소를 썼는데 H 요소 안에 인라인 요소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코딩을 하시더라도 이런 문법만 블록 요소 안에 어떤 게 들어가고 인라인 요소 안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다. 그 수준만 아셔도 HTML은 좀 탄탄한 웹 표준을 지키면서 문법을 지키면서 뭔가 튼튼한 그런 코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